프로텍터의 보호 협조에 대해서. 보호 협조, 기본적으로 우리 보호 협조 하면 뭐가 생각이 나야 됩니까? A 차단기하고 B 차단기가 있다 이랬을 때 서로 보호 협조를 한다. 하부에서 사고가 나면 그 바로 앞에 있는 차단기가 먼저 동작하고 그 뒤에 있는 차단기는 나중에 동작한다. 그게 뭐를 하는 겁니까? 서로 보호 협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단기 A가 있고 차단기 B가 있는데 A 차단기, B 차단기 여기에서 단락사고가 생겼다. 그랬을 때 차단기 B가 먼저 떨어져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 전류, 여기 시간 해가지고 B 차단기의 곡선이 이렇게 전류가 흘렀을 때 차단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A 차단기는 똑같은 전류가 흘렀을 때는 A 차단기가 나중에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B 차단기가 되는 거고 얘가 A 차단기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보호 협조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스폰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도 보호 협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라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차단기가 있어요? 프로텍트 퓨즈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텍트 차단기가 있죠. 이 두 개 간의 보호 협조가 어떻게 되냐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파워 퓨즈가 있고 여기에 CB가 있으면 이거 두 개 간의 보호 협조는 여기에 단락사고가 생기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A가 이제 퓨즈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 됩니다. 근데 퓨즈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한시 순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퓨즈라는 것은. 왜냐하면 전류가 흐르면 열에 의해서 I자승 R만큼 열이 나서 그냥 용단될 거기 때문에. 자, 요 두 개 간의 협조를 한번 잘 해보라는 겁니다. 여기 CB에 대한 곡선이 있고 여기 파워 퓨즈에 대한 차단 곡선이 있으면 요거 두 개를 잘 협조가 되게끔 용량을 잘 잡아라 또는 차단 시간을 잘 잡으라라는 게 보호 협조인 겁니다. 그럼 네트워크 프로텍터에서는 지금 퓨즈하고 네트워크 프로텍터를 했는데 얘가 언제 동작하고 언제 동작 안 하는지를 잘 세팅을 해놨는데 그런 세팅 상태에서 어떻게 보호 협조를 하고 있는지 또는 보호 협조가 안 되는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단락 사고 시에 가정을 해보면 여기 프로텍터 퓨즈하고 프로텍터 차단기 간의 보호 협조 요거를 이 단락 사고에 대한 상황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한전 배전선로에서 단락이 사고가 났을 때, 여기에서도 한전 배전선로에서 단락이 사고가 났을 때죠. 요 구간에서 났을 때. 두 번째는 네트워크 변압기하고 퓨즈 사이 여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이 보호 협조가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요 퓨즈하고 요 CB하고 사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요거는 어떻게 어떠한 상황이 될 것이냐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큰 나하고 큰 다는 프로텍터 퓨즈와 전력회사 차단기 간의 보호 협조를 해요. 이제 여기 또 요 두 개 간의 보호 협조가 이게 가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전력회사 차단기하고 내 프로텍터 퓨즈하고 요 두 개 간에도 지금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봐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퓨즈가 있고 여기 전력회사 차단기가 전력회사 차단기가 먼저 떨어져야 돼요? 퓨즈가 먼저 떨어져야 돼요? 퓨즈가 먼저 떨어져야죠. 이게 퓨즈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전력회사 차단기는 나중에 이렇게 동작하고 이게 기본적인 보호 협조겠죠. 두 개 사이에서는. 그다음에 답은 프로텍트 퓨즈. 요 프로텍트 퓨즈하고 요 테이크오프 장치. 여기에도 퓨즈도 있고 CB가 있는데 이제 프로텍트 퓨즈가 더 위에 있는 거죠. 이게 다예요, 다. 다라고 하면 다는 여기 테이크오프 장치들이 있으면 테이크오프 장치는 여기에서 있어야 되고 여기 프로텍트 퓨즈는 더 위에서 또 이렇게 퓨즈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구성이 되게끔 해라. 이게 기본적인 보호 협조인 겁니다. 그래서 보호 협조의 기본만 알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스폰 네트워크 프로텍터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 협조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게 문제예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스폰 네트워크 프로텍터에서는 첫 번째 배전선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여기 배전선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운전하고 있냐면 평상시에 한 개, 두 개, 세 개 회선이 병렬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다 공급을 받아서 병렬 운전하고 있는데 병렬 운전을 했을 때 여기에 단락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부하측에서 단락사고가 생기면 여기서 단락전류가 흘러 들어와서 이쪽으로 공급이 되겠죠.
오케이. 여기에서 단락사고가 흘러 들어와서 이쪽으로 공급이 되겠죠. 여기에서 단락전류가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공급이 되겠죠. 여기 단락전류 IS가 있다면 여기 지점에서는 단락전류가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IS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렬 운전하고 있는 2차 측에서 사고가 나면 병렬 운전 안 했을 때, 여기가 실질적으로 끊어져 있을 때는 여기에서 단락사고가 생기면 이렇게 단락전류가 흘러 들어오고 끝이에요. 근데 이게 붙어 있으니까 단락사고가 이렇게 3개가 다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단락전류가 이 회선, 한 개 회선의 단락전류 곱하기 n만큼 단락전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 차단기를 뭔가 설치한다라고 하면, 차단기 2차 측에서 단락사고가 생겼을 때 이렇게 다 흘러오기 때문에 이 차단기는 이 전격 차단 전류 칼을 무지하게 크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동작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우리 실무에서 병렬 운전을 할 때는 차단기의 단락 전류, 단락 용량을 신경을 써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인데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서 단락이 생겼을 때를 한번 볼게요. 한 회선의 수전 측에서, 그러면 단락 전류가 어떻게 흘러 들어가요? 여기 한전에서 단락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겠죠? 하나가. 그 다음에 여기 회선에서는 단락 전류가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렇게 흘러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회선 첫 번째 회선에서 세 번째 변압기를 거쳐 가지고 또 이렇게 단락 전류가 흘러갈 거예요. 이게 몇 IS가 흘러간다? 2IS가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IS가 이렇게. 여기 IS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한 개 회선의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IN. 요 IN은 요 변압기의 어떤 전격 전류 개념, 그죠? 이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있는 거니까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100에 곱하기 IN만큼 여기 단락 전류 흘러갈 거예요. 요게 두 개가 흘러가가지고 여기서 합쳐져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EIS라는 겁니다. 그럼 EIS가 요 정도 흘러간다라는 거죠. 요 정도 흘러갈 때 여기가 차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CB가 있고 퓨즈가 있네요. 뭐가 먼저 차단하면 돼요? EIS가 흘러가는데 차단기가 먼저. 왜? 퓨즈하고 차단기가 차단을 할 때 퓨즈가 차단하는 것보다 차단기가 차단하는 게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고치고 재투입하면 되니까. 퓨즈가 차단이 되면 교체를 해야지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단기가 먼저 차단하게끔 만들자라는 거죠. 그럼 퓨즈의 곡선이 여기에 이거라면 이게 퓨즈의 어떤 용단 곡선이라면 차단기에 어떤 한시, 순시가 있다라고 하면 순시를 이렇게 그어가지고 차단기가 먼저 차단하게끔 만든 겁니다. 보호협조 잘한 거예요. 차단기가 혹시 차단을 못하면 퓨즈는 요 시간대에 보호협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차단하면 되는 거죠. 근데 차단기가 먼저 차단을 빨리 하면 퓨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보호협조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야지 지금 보호협조가 잘 된 거죠. 그래서 배전선에서 단락사고가 생겼을 때는 이러한 보호협조를 그냥 구성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 변압기와 프로텍트 퓨즈 간의 단락사고. 네트워크 변압기와 그림이 좀 바뀌었네, 위치가. 네트워크 변압기 여기, 그리고 프로텍트 퓨즈 간 여기 사이에 단락사고 생기면, 자, 이제 또 단락 전류가 흘러 들어오죠. 1IS 흘러 들어가고 여기 2IS가 흘러 들어가는데 2IS가 흘러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 2IS 다시라고 좀 수정했어요. 여기다가 EIS 다시라고 이렇게 수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하고 여기 F1 지점에서 사고가 났을 때 하고 단락 전류 값이 똑같은 EIS인데 틀려요. 왜 틀릴까요? F2에서 단락 사고가 나면 임피던스, 여기 변압기 임피던스가 있는 거거든요. 변압기 임피던스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병렬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F2로 흘러가는 건데 F1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여기 임피던스 또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F1 지점에서 사고가 날 때는 다시 그려보면 임피던스 변압기 두 대를 거쳐서 EIS가 또 하나의 임피던스를 거쳐서 갑니다. 이렇게 F1 지점 저 위에서가 났을 때는, F2 지점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임피던스 그냥 딱 변압기 두 대만 있고 여기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흘러 들어오는 EIS보다
여기에 흘러 들어오는 여기 EIS는 EIS 다시는 단락 전류가 뭐가 클까요? 얘가 1번, 얘가 2번? 2번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좀 변압기 하나, 이 임피던스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가 나면 이 임피던스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 임피던스 통과 안 하고 이렇게 흘러갈 거기 때문에 이 EIS인데 똑같은 EIS인데 EIS 다시가 더 커요. 그래서 제가 EIS 다시를 여기다 한번 써봤어요. 여기 처음에 사고 난 EIS보다 더 큰 EIS가 흐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EIS가 흘러요. 그러면 단락 전류가 많이 흐르네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는 차단기를 내가 아까 네트워크 프로텍터는 여기에서 고장이 생겼을 때를 가정을 해서 내가 세팅을 딱 해놨는데 이번에는 변압기 2차에서 사고가 나면은 더 큰 전류가 흐른다 이랬을 때 요렇게 내가 해놨는데 이만큼 큰 전류가 흘렀을 때 이 차단기가 이 단락 전류에서 견디면은 차단기가 먼저 차단해도 됩니다. 근데 견디는 차단기를 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차단기는 락을 하고 떨어지지 말고 일단 시간적으로도 떨어지지 말고 뭐가 먼저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퓨즈가 먼저 떨어져라. 네가 이 파워 퓨즈가 PUS의 시간 먼저 떨어지고 나중에 차단기는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거죠. 왜? 여기에 지금 얘를 다시 들어볼게요. 얘가 이제 100화라고 해볼게요. 200 두 개니까 200화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화인데 이 EIS 다시는 200화가 흐르기 때문에 차단기를 200화로 선정을 해놨어요. 차단기가 끊을 수 있는 전격 차단 전류를. 그런데 여기 EIS가 흐르면 엄청 더 큰 전류가 흘러요. 예를 들어서 여기 300화가 흐른다. 그러니까 차단기가 동작하면은 차단기가 터져버립니다. 차단기가 동작하다가 확 불어버려요. 자기 못 견디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그래서 차단기는 그냥 접점을 벌리지 말고 락을 하고 있고 파워 퓨즈가 빨리 끊어라. 그렇게 보호 협조가 된다라는 거,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퓨즈가 먼저 끊어지면 되니까 여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어쩔 수 없지. 퓨즈로 보호를 하게끔 우리가 이제 보호를 한 거죠. 그리고 두 개의 상호 간의 보호 협조는 야, 내가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네가 끊어줘. 이렇게 세팅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게 네트워크 변압기와 프로텍터 퓨즈 간의 단락 사고예요. 요 상황에서 생겼을 때는 이런 상황이 생길 거다. 내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차단기를 뭐 400화짜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시간을 더 빨리 차단기가 더 빨리 떨어지게끔 하고 퓨즈는 더 멀리 가게끔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죠. 그냥 첫 번째 EIS에서도 차단기가 먼저 떨어지고 두 번째 요 F2 지점에서도 차단기가 먼저 떨어지게끔 해도 됩니다. 근데 그만큼 하려면 차단기에 전격 차단줄을 엄청나게 큰 거를 사다가 갖다 놔야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때는 첫 번째 사고 다시 여기 지점에서는 차단기가 먼저 떨어지게끔 두 번째 여기에서 사고 났을 때는 EIS가 흐르는데 아주 큰 EIS가 흐른다. 그래서 난 락을 하고 있고 퓨즈가 떨어져라. 이렇게 보호협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퓨즈하고 ACB 사이에서 단락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퓨즈하고 ACB 사이에서 나면은 EIS가 여기 이렇게 흘러 들어오죠. 아까 여기가 F2 지점이었죠. F2 지점하고 F3 지점하고 단락 사고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F2하고 F3하고 같아요. 예. 여기에서 지금 여기 임피던스 거쳐서 온 게 여기는 다 모선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이 모선의 임피던스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F2나 F1, F3는 같아요. EIS가 아까 표기한 이 EIS만큼 흐를 겁니다. 근데 이 EIS가 어디에 흘러요? ACB에 흘러요. 퓨즈에는 흘러요? 안 흘러요? 퓨즈 2차에서 단락사가 났으니까 이 EIS가 퓨즈에까지는 안 가요. 여기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ACB는 지금 단락 용량이 부족하니까 뭐 하고 있어요? 락하고 있죠. 락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퓨즈는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여기 F3 지점에서 단락사가 났을 때는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류가 이제 요로 퓨즈로 흐릅니다. 요거 1IS가 퓨즈로 흘러요. 여기서 1IS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퓨즈에 흐르는 전류가 1is, CB로 흐르는 전류는 2is에 다시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차단기로는 2is에 다시가 흐르고 퓨즈로는 is가 흘러가죠. 1is는 요만큼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퓨즈가 어떻게 해요? 언제 동작해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퓨즈는 동작할 거다. 이때는 여기 사고가 났을 때는. 그 다음에 차단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차단할 능력이 안 돼가지고 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락사고 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1차 측에서 흘러 들어오는 전류는 한참 있다가 퓨즈가 끊어질 것이다. 여기 직렬기기가 열적으로 과열이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죠? 두 번째, 여기 2차 측에서 흘러 들어오는 전류도 끊어줘야 되는데 ACB가 좀 시간을 지연하면서 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지연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 있는 차단기들이 차단이 되겠죠. 요 한시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여기 차단이 되긴 하겠죠. 근데 시간적으로 상당히 큰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보호 협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호 협조를 하려면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면 돼요. 근데 얘는 여기에서 단락사고 났을 때, F1에서 단락사고 났을 때, F2에서 단락사고 났을 때를 보호 협조하기 위해서 F3에서 단락사고가 났을 때 보호 협조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F3에서는 단락사고가 나지 않게끔 해야 되겠구나. F3에서 단락사고가 나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에는 여기에 절연을, 여기 모선 간의 RST상 모선 간의 절연을 잘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퓨즈하고 CB하고의 이 거리를 길게 두지 말고 거기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짧게 둬야 되겠다.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럼 판넬을 어떻게 짜야 돼요? 이 퓨즈하고 ACB하고 한 판넬을 짜든지,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해서 짜놓으면 그 사이에서는 단락사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그게 대책이 되는 겁니다. 상호 보호 협조가 불가능하다. 그거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EIS 다시라고 하고, 실제 처음에 F1 지점의 고장전류 EIS, F2 지점의 고장전류 EIS는 더 크다.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F3 지점에서 파워 퓨즈로 흘러가는 전류는 IS만큼만 흐를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프로텍트 퓨즈와 전력회사 차단기, 프로텍트 퓨즈와 전력회사 차단기, 여기 사이에는 뭐 어떤 지점에 여기에서 단락사고가 발생했어요. 뭐가 먼저 끊어진다? 파워 퓨즈가 먼저 끊어지면 된다. 왜냐하면 한전께 먼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수용과도 다 정전될 테니까. 자, 그 상호간의 보호 협조가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테이크, 이 부하 측에서 단락사고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보호 협조를 하면 되느냐. 부하 측에서 단락사고가 생기면 테이크오프 장치의 차단기가 먼저 떨어지면 됩니다. 자, 여기서 단락사고가 생겼으니까 테이크오프 CB가 먼저 떨어져야지 되겠죠. 그래서 프로텍트 퓨즈는 여기 멀리 가 있고, 그 다음에 테이크오프 차단기가 여기에서 차단을 해주고, 테이크오프 차단기 요게, 그 다음에 테이크오프 퓨즈가 있다면 네가 후비 보호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네가 여기 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프로텍트 퓨즈는 안 떨어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잘못해 가지고 테이크오프 차단기, 부하 측에 있는 이 ACB 차단기가 이렇게 와서 순시치가 여기 쓰고 와서 이렇게 된다라든지, 이 테이크오프 퓨즈보다 더 늦게 떨어지는 구간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를 여기다 표현을 한 겁니다. 안 되고 반드시 더 먼저 떨어지게끔 해야 된다. 그게 보호 협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를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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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후단에 있다. 네. 후비보가 여기 전 후단이다라고 해서 여기 동작이 생겼을 때, 여기 단락사고가 2차 측에 단락사고가 생겼을 때 뭐가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세팅하기 나름인 거죠. CB가 먼저 떨어지게끔 할 수 있고 퓨즈가 먼저 떨어지게끔 할 수 있고. 근데 아까 기본적으로 퓨즈가 먼저 떨어지는 것보다는 열적인 강도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ACB가 먼저 떨어지는 게 더 좋다라고 했잖아요. 유지관리하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 지금 이 다번의 조건은 여기 테이크오프에 있는 이 퓨즈나 CB보다 이 프로텍트 퓨즈, 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요 프로텍트 퓨즈 CB는 프로텍트 퓨즈는 이렇게 한참 멀리 가 있고, 고장 2차 측에 단락이 생겼을 때,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ACB가 먼저 끊으려면 ACB 퓨즈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퓨즈가 먼저 끊으려면 ACB는 요 정도 전류를 끊고 퓨즈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전류, 실제 전류를 계산해 보니까 여기 엄청나게 큰 전류가 흐르더라. 퓨즈가 먼저 끊어지든지, 그건 내가 선택해야지 되겠죠. 근데 CB가 끊을 수 있으면 CB가 끊으면 되고, CB가 끊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CB가 끊을 수가 없어요? 여기 단락 전류가 무지하게 크게 흐르는 경우는 CB가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실무를 하면서 여기에 단락 전류는 상당히 커요. 또 왜? 3개가 다 붙어 있으니까 1S, 2S, 3S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맞죠? 상당히 큰 전류가 여기에 흘러 들어갈 거거든요, 고장이 나면은. 그래서 여기 3S가 흘러가는 경우에는 파워 퓨즈가 이렇게 여기 부하에 있는 파워 퓨즈, 뭡니까? 테이크오프 장치의 파워 퓨즈가 먼저 끊어지고, 그런 식으로 보호 협조를 해도 되죠. 그거는 이제 내가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ACB의 전격 차단 전류 범위 내에서 ACB가 끊을 수 있으면 ACB가, 그 다음에 못 끊으면 파워 퓨즈가 먼저, 이렇게 해서 이건 내가 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답안에서의 목적 자체는 이 프로텍트 퓨즈가 나중에 끊어져야지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해됐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기 F1 지점에서 단락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F2 지점, F3 지점, 이때 단락 전류가 여기 ACB를 통해서 EIS가 흐르고, 여기 두 번째 F2 지점도 EIS가 흐르는데 더 큰 EIS가 흐를 것이다. 그랬을 때 보호 협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퓨즈하고 CB 사이에 단락이 생겼을 때, 그럼 CB로는 EIS가 흐르고 퓨즈로는 1IS만 흐른다. 그래서 서로 보호 협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적으로 다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단락 사고가 안 생기게끔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네트워크 프로텍트의 스폰 네트워크의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수전 방식에 대한 구성, 이게 단로기가 있고 변압기가 있고 네트워크 프로텍트 퓨즈가 있고 프로텍트 차단기가 있다. 그다음에 테이크오프 장치가 있다 설명해주고, 특히 여기 수전 측에 CB가 아니고 단로기가 있다. 이거는 뭐를 생각해서 해놓은 걸까요? 수전 측에 CB 대신 단로기를 넣은 이유, 경제성이죠. 뭐 CB 넣으면 뭐 누가 때리나요? 경제성, 뭐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단로기로 경제성을 고려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변압기는 병렬 운전을 해야 되고, 한 대가 고장이 나도 공급이 돼야 되니까 용량을 어떻게 해야 된다? M-1로 해가지고 부하 용량을 나눠서 결정을 해야지 된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부하에서도 뭐 8시간 정도는, 또 뭐 1년에 3번 정도는 해도 수명에 문제가 없게끔 조금 괜찮은 변압기로 만들어서 넣어야 된다. 그래서 과부하율 분의 1 해가지고 용량을 잡으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병렬 운전하는 거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같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변압기 가면 그런 거 배울 겁니다. 끌고 와서 쓰면 되고, 프로텍트 퓨즈하고 프로텍트 차단기가 있는데, 얘가 프로텍트 차단기가 어떤 동작을 하게끔 만든다? 자동으로 온오프 하기 위해서 역전력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무전압 시에는 차전압, 일단 다시 복귀가 돼가지고 투입을 할 때는 전압의 위상, 그 다음에 전압의 크기 검토해가지고 차전압이 됐을 때 차전압 투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 전압의 위상이 더 빠를 때, 전원 측이 더 빠를 때, 그 다음에 전원 측의 전압이 조금 더 높을 때, 이럴 때 정상이니까 그때 투입을 해도 괜찮다를 판단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예 정전된 상태, 전체가 다 정전된 상태에서 다시 복전할 때는 여기가 무전압되어 있는 상태를 판단을 하고 자동 투입,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무전압 투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성을 해놓고 고장 시에, 정상 시에, 고장 시에 차단, 그 다음에 정상 시에 투입,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나가는 게 스폰 네트워크 장치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다 지금 여기 네 문제 나온 거는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